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올인한 남자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통해 아날로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은 과학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망원경의 발명은 천체 관측을 가능하게 하여 천문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해리슨의 해양식의 발명은 정확한 경도 계산을 가능하게 해서 항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죠.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여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다른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처럼 비트코인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반도체, 암호학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완벽한 과학적 도구이며 완벽한 돈입니다. 이 완벽한 과학적 도구이자 돈인 비트코인은 자본의 포착, 저장, 이전, 분배 및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할 것입니다. 그동안 자본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본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개인 없이 빛의 속도로 글로벌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자본을 100년 이상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 건물,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은 자본을 100년 이상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예로 들어봅시다. 기업의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로 100년이 되기 전에 사라지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100년 이상 존재해온 회사들 중 현재 실질 가치가 높은 회사를 바로 떠올릴 수 있나요? 떠올리기 매우 어렵죠? 이렇게 자본을 100년 이상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 에너지인 자본을 디지털 자산에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빛의 속도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자본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영원해지죠. 세상이 모두가 부유하고 어떤 위협도 없는 곳이라면 이런 특성을 가진 비트코인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겠지만 세상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여러 위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와 문화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지겠지만 세상은 분명 변할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확장될까요? 처음에는 레이어 1에 비트코인을 자가 보관할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캐시앱과 같은 비트코인 은행이 등장하겠죠. 피델리티와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은 비트코인 은행이 될 것이고, 이런 비트코인 은행은 거래, 신용,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레이어 2에서의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어 3로 거래가 이동할 것입니다. 이후 레이어 3에서도 거래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레이어 2, 레이어 3가 성장할 것이며 레이어 1에서의 거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레이어 4도 생기겠죠. 현재는 비트코인의 성장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ETF를 통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ETF로 유입된 자금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7만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1%만이 ETF로 유입된 것 뿐인데 가격이 2배가 되었죠. 즉 ETF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ETF로 인한 이득을 본 것입니다. ETF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ETF가 비트코인의 1%를 중앙 집중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1%가 34개의 ETF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TF로 인해 비트코인은 거래가 증가하고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었으며 정상화되었고 정치적 지지도 확보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채택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편리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22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면 수백 건의 개별 거래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ETF로는 10초 만에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노년층은 자신이 직접 보관하는 것보다 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이런 노년층의 니즈를 충족시키죠. 세 번째로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밀레니엄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밀레니엄은 ETF를 통해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은 원한다 해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가 어려운데요. 이는 그들의 헌장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엄 같은 기업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자본 통제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자본 통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에 규제된 ETF를 통하면 정부의 감독 하에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규제된 비트코인을 인정하면 비트코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의 채택과 기업의 채택이 많을수록 확장됩니다. 즉 다수의 은행과 다수의 ETF가 있을 때 테크 기업이 비트코인을 모바일 앱에
통합할 때 자신의 키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기본층에 많을 때 확장됩니다. 블랙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ETF를 출시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상당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은행 시스템 내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었죠. 현재 미국은 SAB 121 규정에 따라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은행은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은행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SAB 122 규정을 폐지하려는 로비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가족, 지역사회, 은행 모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 분산되고 광범위해지겠죠. 따라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환영해야 합니다.